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요. 오늘 지수 반등 잘 나와줬어요. 반등 나와주면서 260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2600선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전히 시장은 수렴 구간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장세가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아직은 방향성이 완벽하게 잡히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 대한 리스크,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시장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테마주의 순환매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보시게 되면요, 상승 종목이 확실히 많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주도 섹터를 보시게 되면요, 제약 섹터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 엔터주, 그리고 원전 방산주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드론 쪽도, 말은 이제 적어놓진 못했지만 드론 쪽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줬고, 제약바이오, 방산이 여전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극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요 이슈로 넘어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오늘 딱히 이슈랄 게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집중하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국내 증시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서로 엇갈린, 월가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증시 전망을 내놓으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예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리는 글로벌 증시 전망, 국내 증시 방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 3%,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할 것이다.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 끝물이다 라는 이제 보고서를 내놓고 전망을 내놨고요. 반대로 JP모건에서는 장기적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 연 11%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짜 좋지 못하다. 서로 이제 방향성이 갈리기 시작하는 위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금투세, 공매도 재개에 대한 내부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금투세 찬반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어요. 대다수는 이제 금투세 없애야 된다. 차라리 금투세도 없애고 거래세도 없애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금투세, 개인들 연 5천만 원 가져갈 수 있냐? 못 가져간다. 5천만 원까지 해줄게. 이랬었거든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금투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주가 조작을 없애려는 것 같아요.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자전 거래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영화 보셨죠? 작전이란 영화를 보시면 통정 거래라고 그래요. 내가 요만큼 사서 요만큼 더 붙여서, 제가 뭐 100원에 사서 뭐 10원, 20원 더 붙여서 다른 사람, 같은 일행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원래 100원에 갖고 있던 사람한테 150원에 팔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돌려가면서 매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거래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익, 이런 것들을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계좌마다. 의도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는 기관이나
뭐 외인 기관도 있겠죠. 외인 기관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 수익에 대한 자금들이 큰 자금이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와 관련한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땐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규모 자금이 들어 이탈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를 잡지 못하는 이상 금투세 시행도 하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 사실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지금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공매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매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수 빠지는 거, 지수 상승, 무조건 지수 상승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하락을 유발한다? 물론 단기적인 하락을 유발하는 건 맞죠. 없는 것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쌀 때 사서 갚아 나가야 되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잡아 나간다면 사실은 공매도 재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도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리스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9시에 말씀드렸던 이제 베스트 트레이딩맨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지금 시장이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가 순환매가 일어나요. 어제는 비만 치료제 갔다가 오늘은 방산 갔다가 중구난방이에요. 항암 갔다가 양자역학 갔다가 드론 나오니까 또 갑자기 폴란드 드론, 무인 드론 뭐 얘기 나오니까 드론 움직이고, 러시아 흑해 봉쇄하니까 식량주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인 하락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700포인트 최소, 확실한 거는 2750포인트 2750포인트 넘어가면 확실한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2700%는 넘어가줘야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못하면 코스피 지수 2400까지 열려 있어요. 엄청난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수의 흐름도 삼각수렴 패턴 만들고 있어요. 삼각수렴이 뭐냐면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 모이면서, 각도가 모이면서 수렴을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파동이 움직이면서 수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렴을 만들어내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 방향이 잡혀요.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상하방 모두 열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국내 증시는 상승보다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황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현금 비중 높여달라, 현금 비중 높여달라, 이거 들어가지 말라, 저거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매수는 확실한 종목만 단기적인 짧은 기간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좌 관리를 통한 현금 비중의 확대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번 시황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 주요 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오늘 22시 밤 10시에 보험원 이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파거든요. 정말 매파예요. 찐 매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카시카리 총재보다 더 매파다. 더 매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시장 변수 상당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주택 판매량이 상승을 한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주택 판매, 부동산 시장은 증시, 현물 시장에 비해서 최소 3개월 이상 후행이에요. 후행이기 때문에 이 주택 판매를 통해서 현재의 미국 경기가 혹은 글로벌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지, 아니면 경기 둔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시에 박힌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새벽 3시에 가장 중요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FOMC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 회의록에서 뭔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이 공개가 된다면 상당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없을 때는 그냥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하겠지만, 이러한 변수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베이지북이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 공개했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시장에서 이미 나왔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황 전략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은 충분한 현금이 필요할 때 계속해서 현금에 대한 현금 비중 높여달라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반등이다. 물론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 상승 추세선, 하단에 있는 상승 추세선이 하단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단까지 하락 추세선에 만나는 이 삼각수렴 끝에 나오는 하락 추세선의 상단, 그러니까 추세의 끝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기,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왜냐? 국내 증시에는 그만큼 많은 리스크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상승과 하락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굳이 이 싸움터에 무리해서 끼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 관점이고요. 저는 이런 추세가 나오기 직전에 이런 폭풍전야 혹은 이 안에서 변동성이 나온다? 저는 좀 꺼려하는 시장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을 때 따라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는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확실한 계좌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시장의 리스크는 상당히 많은 리스크들이 산적해 있어요.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이슈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흑해 봉쇄함에 따라서 식량 가격의 이슈, 그리고 우리 국내 이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먹잖아요. 이 사료들이 전부 다 수입이에요. 건초들도 수입이에요. 소들이 먹는 건초도 수입이에요. 국내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국내 육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동에 대한 이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의 이 대립은 이란과의 마찰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진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전선이 많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전선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이 두 세력들과의 대립이 격해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유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또한 충분히 자극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국내 증시에 대한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좌 관리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좌 관리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금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금 비중 정말 확대하면서 계좌 관리 통해서 현금 비중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증시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오민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